최근에 가장 제가 이런 건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싶었던 지점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거를 좀 얘기할 거고요. 이게 난이도별로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제일 궁금해하는 거를 먼저 해보고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은 그걸 하려고 하고,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요거를 해볼 겁니다. 저희가 도서에 있는 이 앱스 스크립트로 문자 보내기 요 과정을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랑 연계되어 있는 과정에 있는 요 프로젝트 37번, 그러니까 34번과 37번 이 두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할 거고요.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기에서의 여러분이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 건 뭐냐면 API를 쓴다는 게 뭔가, 그다음에 이 API를 내가 앱스 스크립트로 끌어들여서 한다는 게 뭔가, 요거 두 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닌데 처음 하게 되면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 제가 보여드리면서 풀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챗GPT를 어떻게 써 나갈 것인가. 이 챗GPT 관련된 얘기를 이제 단톡방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은 오해가 하나 있다면은 챗GPT는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녀석이지, 텍스트 생성이 주된 녀석이지, 얘가 코딩을 대신 해준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오해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챗GPT는 코딩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수많은 인터넷에 있는, 그리고 또는 뭐 이제 오픈 AI에서 이 챗GPT한테 주입을 시킨 이 지식 중에 코딩 관련된 그 텍스트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코딩하는 것처럼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지, 이 녀석이 코딩을 목적으로 나온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코딩을 정확하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간극을 잘 이해하고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프레드시트에서 고객에게 문자 보내기 요 과정까지 할 건데, 사실 이 두 개 과정은 연계 과정이고요. 저는 요거를 그냥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문자 보내기의 과정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의하는 것인데, 자,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고객에게 문자를 보낸다고 했을 때 여기에 이름을 받을 거고요. 뭐 번호를 받을 수도 있고, 고객 번호. 그 다음에 여기는 이름. 그 다음에 여기는 연락처. 이제 땡땡땡 다시 땡땡땡땡 땡땡땡땡으로 받은 연락처들이 있을 것이고, 이거를 바탕으로 보내야 되는 문자 메시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거 네 개를 가지고 우리가 문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은 이 앞에 이제 체크표까지 만들어서 체크한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게 한다가 이제 주된 목적인데, 이제 그거는 부가적인 기능이고, 도서를 공부를 하셨다면은 충분히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응용해서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핵심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자, 고객번호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름도 있어요. 홍길동. 그다음에 여기는 뭐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 우리 챗GPT랑 만들어 볼까요? PT한테 좀 시켜보죠. 형태의 표 데이터를 5줄 핵만 준비하면 다 챗GPT한테 시키면 알아서 해주고요. 저는 이렇게 5명만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연락처는 가짜로 만든 걸 저희가 쓸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제 번호에다가 문자를 보내는 과정으로 실습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자, 여기는 우리가 나중에 바꿀 거니까 이건 일단 지워놓고, 그래서 뭐 주문 확인, 배송 문의, 제품 교환 뭐 저쪽 있는데,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고객 번호 땡땡땡님 뭐뭐뭐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가 가도록 하게 해볼게요. 자,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책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책에 있는 내용을 보자면, 자, 우리가 쓸 것은 무엇이냐? API라는 걸 쓸 겁니다. 자, 우리 API 쓸 건데, API에서 핵심은 뭐냐면 이 키라는 녀석입니다. 키. API에서는 어떤 키를 주는데, 이 키가 여러분이 이 사이트에 있는 문자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돼요. 실제로 열쇠고요. 이 열쇠는 유출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따가 API 키는 화면에서 안 보이도록 실습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좀 내용을 좀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문자를 보낼 때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에서 문자를 보낼 때 어떻게 하죠? 핸드폰이 있습니다. 문자를 입력하고 전송을 누르면 날아가는 형태인데, 자, 이 문자를 당신이 작성했다는 것을 통신사는 번호를 통해 알고 있죠. 번호와 이 번호를 통해 보낸 이 기기와 여러분이 그 통신사에 가입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이 문자를 당신이 보냈다는 건 아는데,
자, 이거를 프로그래밍을 통해 풀고 싶다라고 한다면 API를 써야 되고요. 이 API를 쓸 때 당신이 누구인지 신원 증명을 하는 거는 유일한 열쇠는 이 API 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API 키를 발급을 받는 과정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보면은 보통 이 API를 쓰는 건 개발자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개발 영역에 들어가 있고 여기 안에서 API 키를 받는 것으로 이 책은 과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PI 키는 그냥 가입을 한 다음에 API 키 받기를 누르면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저희도 한번 해볼게요. 자, 봅시다. 저도 이 책에서 안내하는 쿨 SMS로 들어갈 거고요. 저는 이제 API를 써야 되는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포인트 2000포인트만 충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포인트만 충전을 하고요. 결제 수단, 카드 등록을 해야 되네요. 아, 카드 등록을 할 수가 없네요. 일단 코드를 먼저 짜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지갑을 안 가져와서. 그다음 책에 있는 내용을 다시 돌아와서. 자, API 키를 받고 이 키를 통해서 이제 뭘 할 건데 모든 IP에서 API를 사용을 허용하겠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API 키 유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키만 갖고 있으면 사실 여러분의 이 계정에 들어있는 이 포인트를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한 그 다음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쓰고 있는 어떤 우리 집 PC랑 이 PC에서만 이 API 키를 써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내가 할 건데 이 PC의 IP는 뭐뭐뭐 뭐뭐뭐 뭐뭐뭐다. 여기 이 IP에서 보내는 요청만 받아서 서비스 처리를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API 키를 알고 있어도 이 IP에서만 이 API 키를 쓰도록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키를 가지고는 뭘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은 조금은 위험할 수 있는데 모든 IP 허용을 눌렀기 때문에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아마도 이거는 제가 다 보진 못해서 모르겠는데 IP 허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되는 옵션이나 이런 게 복잡해질 수 있어서 아마 실습의 간단한 진행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요. 책에서도 보면은 이 API 키를 받은 다음에 여기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은 이 저자 선생님이 하고 계신 이 가입하신 이 문자 서비스인 사용량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가려놓은 겁니다. 어쨌든 API 키를 다 받으시고요. 다 받으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 쓰기를 하면 되는데, 자, 여기는 코드를 다 이해는 못 하셔도 돼요. 그냥 내가 문자를 보내고 싶은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일단 따라서 입력을 하시고요. 저도 따라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입력을 하는 과정을 좀 거칠게요. 자, 일단은 콘스트 키, 대문자를 입력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건 개발자들의 약속입니다. 이런 고정된 값은 대문자를 입력한다. 저는 이따가 여기를 키를 입력을 받아서 여기다 키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콘스트 시크릿을 넣을 겁니다. 이것도 이따가 제가 키를 받아서 넣을 것이고. 그 다음에 콘스트, 호스트 폰 넘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쿨 SMS에 보면은 가입하실 때 그 번호를 인증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증한 번호를 넣어달라는 거고요. 저는 이 번호를 넣겠습니다. 제 번호니까 제 번호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전송 함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것을 실행해야 되는 코드의 뭉치를 모아놓은 그냥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폰 넘버, 문자를 수신할 전화번호. 근데 저희는 이거를 어디에서 받아올 거냐? 여기서 받아올 겁니다. 여기로 연락이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수정을 할 거고. 일단은 책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값을 입력을 할 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셀에 있는 값들을 이용해 가지고 요 셀에 있는 값들이 문자 메시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요런 걸 쓸 건데 네임님 반갑습니다. 맞으신지 확인. 자, 이렇게 보낼 건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이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를 쓸 거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것들이 우리는 반복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돌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포문을 대략 만들어 놓고 코드를 집어넣어서 포문 안에서 이 문자들이 동작하도록 일단 설계를 좀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const URL 여기는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코드 규칙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쿨 SMS를 가입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API 서비스를 쓸 거잖아요. 그 API 서비스를 쓸 때 그 API를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코드는 요거를 이제 저희가 전송을 하게 되면 쿨 SMS 서비스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로 가서 이 쿨 SMS에 요 링크를 보내게 되면 너 API 쓸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API 쓸 거야? 알았어. 근데 너 키가 뭐지? 키 한번 확인해 볼게. 키 확인합니다. 키를 저희가 2개를 입력을 했죠. 너 키 제대로 입력한 거 맞아? 그래서 이 쿨 SMS가 요 주소를 받게 되면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너 API 신청한 애구나. 키 제대로 입력했는데 볼게. 이렇게 2개를 다 받습니다. 너 제대로 입력했구나. 그러면 너 지금 남은 충전수가 있나? 충전수 확인하겠죠? 남았네. 알았어. 너 보낸 메시지 내가 보내줄게.
해서 메시지 보내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소는 뭔가 정해진 뭐 코드 규칙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쿨 SMS에서 정한 거예요. 그냥 이 주소로 보내주면 내가 API 쓰게 해줄게. 그냥 메시지 보내는 서비스 내가 대신 해줄게. 그거에 대한 얘기라서 요거는 그냥 다 똑같이 입력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그네처 생성들 이것도 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쿨 SMS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회원 가입을 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정보 입력하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 get date time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날짜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현재 보낸 날짜를 여기다가 만들어서 넣어주는 애다. 얘도 일종의 함수인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셔야 아는 거고요. 일단은 그냥 따라 입력하는 데다가 의의를 두고 어떤 의미인지 설명만 하는 거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 내용은 날짜를 받아오는데 이거를 문자로 바꾸겠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그냥 따라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ign API request는 이따가 만들 함수에 들어가는 녀석인 것 같은데 일단 얘도 따라서 입력을 그냥 다 해놓겠습니다.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입력을 요구하는 거는 바디 설정이라는 거거든요. 여기는 시그네처. 그 다음에 바디를 입력할 겁니다. 바디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문자를 보낼 몸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몸체에다가 보낼 설정 값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폼 데이터라는 거를 저희가 입력을 할 거고 자 메시지 저희가 보낼 메시지죠. 메시지 내용들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보낼 거냐? 폰 넘버에 보낼 거다. 자, 폰 넘버는 아직 우리가 입력하지 않았는데 저 위에서 아까 저희가 입력을 했던 것이고 그럼 누가 보냈냐? 이것도 호스트 폰 넘버. 아까 전에 이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그냥 다 입력을 해놓는 게 좋겠네요. 여기다가 호스트 폰 넘버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죠. 반복을 쓰는 건 나중에 할게요. 이거를 지금 미리 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냥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호스트 폰 넘버는 입력한 적이 있었네요.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거는 텍스트를 보내야 되니까 텍스트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저희가 뭘 입력하기로 했었죠? 아까 전에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이걸 하기로 했었는데 메시지가 있었어야 했네요. 그래서 메시지 등록을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기다 메시지도 하나 만들죠. 그냥 책 있는 거 그냥 똑같이 입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옵션 값인 auto type detect는 true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책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지금은 똑같이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저희가 입력을 다 했죠. 홈 데이터는 입력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여기가 바로 SMS API에 콜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포스트 요청을 한다고 하는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개발자를 하실 게 아니라서 이것도 그냥 따라서 일단 입력을 하면서 의미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컨스트 리스폰스라는 이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서 모든 걸 다 처리를 할 건데 URL fetch 앱이라는 걸 쓸 거고 fetch를 써가지고 콜을 할 겁니다. 이 fetch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여러분이 그 인터넷 주소창에다 주소를 입력하는 거랑 같은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요 함수를 쓴다, 요 코드를 쓴다는 건 뭐냐? 내 인터넷 주소창에다 주소를 입력한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소를 넣게 되어 있어요. 이 주소를 부르면은 벌어진 일들을 설명을 했었죠. 요 주소가 여기를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주소가 입력이 돼서 콜을 할 거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도 기계적으로 입력해야 되는 값들을 저희가 입력을 할 건데 이거는 개발자의 영역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의미만 말씀드리면 내가 인터넷 주소에다 주소창 치는 것처럼 지금 코드에서 그 주소 치는 요청을 할 건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너한테 어떤 규칙 방식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거에 대한 그냥 설정 값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저는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오타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거는 주의해가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아까 전에 입력해야 했던 API 키 이런 거 넘겨주죠. 제가 아까 뭐라 했죠? 주소를 넘겨서 쿨 SMS한테 보내줬을 때,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주소를 넘겨줘서 우리가 쿨 SMS API에게 넘겨줬을 때, 이 API를 우리가 주소를 여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패치해서 보냈었죠? 패치해서 이게 콜을 하게 되면은 이 API 콜을 하는 건데, 그럼 너 제대로 된 키를 가지고 왔니? 그거 확인한다 그랬죠? 그거에 대한 코드 내용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자, API 키를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콜을 하면 이 API 키를 당연히 넘겨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날짜도 요구를 하나 보죠. 날짜도 넘겨주고, 날짜도 줄게. 날짜도 줍니다. 넘겨주고, 그 다음에 솔트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콜 SMS에서 요구하는 값인가 봐요. 보여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그네처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그네처도 보내게 되어 있고, 저희는 이걸 다 입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값을 넘겨주면서 뭘 할 거냐? 어더리제이션. 이거는 인증의 영역이죠? 인증이 필요한 거 다 넘겨준 겁니다. 키도 넘겨주고, 날짜도 넘겨주고, 시그네처도 넘겨주고, 다 넘겨준 겁니다. 넘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콘텐트 타입.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넘겨줄 건데, 이 넘겨주는 데이터의 타입은 이런 거야. 라는 얘기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이 다른 앱을 만드실 때 다 똑같이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라 뭐 그렇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이 입력하면 돼요. 마치 개인정보 양식 채우는 건 마냥. 페일로드라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바로 여러분이 넘겨야 되는 문자 메시지가 들어있는 부분인데 요거를 저희가 입력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문자 메시지 입력해야 되는 부분, 이 페일로드가 이 메시지를 넘기면서 이 규칙과 함께 넘길 건데 진짜로 내가 줘야 되는 데이터를 페일로드에 넘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JSON stringify는 이거는 내가 어떤 형식으로 뭐 닫겠다는 뜻인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요 폼 데이터가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누구한테 어떤 번호로 어떤 메시지를 보내겠다라는 게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낸다.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야 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하고 나서 안에는 그러면 보내고 난 다음에 결과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결과물을 받는 과정이 요겁니다. 리스폰스를 받아서 어떤 결과가 왔니? 물어보는 거고요. 결과가 온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보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다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이것도 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개발 영역에서 하는 설명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려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여기 있는 이 패턴은 다 똑같이 입력하시면 보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바꿔서 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리턴 데이터를 저희가 같이 볼 거고요. 네,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입력을 안 한 게 있죠. 저희가 이 sign API request라는 거는 아직 만든 적이 없고 이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건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함수를 만들 겁니다. 함수를 만들 건데 데이트 타임 필요했고요. 이것도 아실 거 없이 구체적인 거 아실 거 없이 그냥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타이핑 연습을 하신다 생각하고 하셔도 좋아요.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진짜로 해야 되는 거는 챗GPT에서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변경을 해볼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짜증 나실 수는 있지만 내가 뭔가를 자동화하기 위해 기본적인 소스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또 다 그대로 입력을 하시고 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 없는 부분은 설명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break, secret, get byte. 이 책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 이런 코드까지 내가 다 입력해가면서 해야 돼? 그거 다 이해 못해서 좀 답답한데 하실 수 있는데 챗GPT 시대에는 저는 이 과정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알면은 정말 좋겠지만 모르면은 일단은 뭔가 되는 모듈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그걸 따라서 입력했든 뭐 어디서 복사를 해왔든 이걸 한 다음에 챗GPT한테 보내주면서 내가 원하는 변형 형태를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요즘 시대에는 되게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모든 걸 다 공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공부해서 한다면 정말 좋겠지만 너무 할 일이 많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는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요즘에 추세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이거 다 공부해서 알아야 의미가 있지. 뭐 이거 모르면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어? 근데 챗GPT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하는 것도 요즘 저는 의미가 있어졌다고 생각을 좀 바꾸게 됐어요. 생각보다 잘해주거든. 뭔지를 모를 그냥 그런 이런 지금 코드들 저희가 입력을 하고 있고요. 대략으로 봤을 때는 뭔가 날짜나 이런 거 시크릿에 입력을 받아가지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냥 그런 함수인 것 같아요. 또 입력을 해주고 그 아래 또 있습니다. 아직 만들어야 될 게 많거든요. 다 만들겠습니다. 이 함수도 원래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어야 되고요. 모르면은 그냥 저 선생님이 그 코드 주신 거 복사하셔가지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다 힘들게 입력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는 과정을 똑같이 따라 해본다는 생각에서 해보는 거라 여기는 건 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라서 모르시면 그냥 최대한 따라서 입력해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6진수로 바꾸는 내용인 것 같고 지금 이거는 문자를 보낸 것과는 아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입력해 주시고 그냥 복사해서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 함수죠. 펑션 get date time 오늘의 날짜를 아마 구현한 함수인 것 같고요. const today하고 날짜를 기체를 만들어서 쓰는 것 같은데 이것도 자세히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today 자 이거는 날짜의 형식을 만들어주는 함수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주는 거를 그 양식을 만들어내는 그냥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시면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 굳이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는 거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애는 아니에요. 얘는 저희가 자 이거를 하게 되면은 그냥 좀 답답하시니까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요 형태의 문자를 만들기 위한 함수가 지금 이 함수인 것 같고요. 이따가 결과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자, 시간까지도 하게 되어 있네요. 언제 보내는지도 그 문자에 정보가 있어야 되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시간을 문자로 바꿉니다. 문자로 바꾸고
헤드 스타트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두 자릿수로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패턴으로 세 줄이 더 진행이 됐다. 미니츠가 있겠죠? 미니츠, 그 다음에 여기는 get second. 이렇게 해서 얘를 문자로 합쳐준다라는 거죠. 얘는 아마도 이런 형태로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만들기 위한 문제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요. 리절트를 내가지고 그 문자를 이제 날짜랑 함께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써야 될 곳이 있어서 만드는 건데 다 쿨 SMS 형식에 맞춰서 뭔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귀찮은 과정들은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책에 들어간 내용은 저희가 코드를 다 입력을 했고요. 코드에 대한 설명은 그 책을 보면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것은 어떤 코드냐? 바로 이 코드입니다. 자, 우리가 SMS 문자를 보낼 건데 이 쿨 SMS가 요청한 너네 이걸로 해주면 내가 키랑 다 확인해가지고 맞으면 문자 날려줄게 하는 요거. 그 다음에 내가 보낼 문자의 내용은 여기 들어있다. 나머지는 다 복사해서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내용은 그럼 여기겠네요. 우리는 어디로 문자를 보낼 것이고 어떤 번호로 보낼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보낼 거냐 이건데, 자,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API key, API secret 이거를 입력을 해서 이제 실행만 하기만 하면 이 책에서 안내한 대로 문자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쿨 SMS에 들어가서 다 계정 입력을 하고 키를 받아와가지고 코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 번호 위에 제가 있는 부분을 제가 화면에 노출하지 않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저는 저가 저한테 보내는 걸로 실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문자가 오겠죠? 이걸 보내고 나면. 자, 우리가 다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우린 여기만 바꾸면 된다. 여기만 어떻게든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아래 부분은 그대로 복사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위에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자, 권한 검토를 누르고 진행이 되면 자,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호스트 번호를 이걸로 했고요. 호스트 번호로 이 번호에 보내는 실습 과정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제 보내기를 누르게 되면은 문자를 보냈다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쿨 SMS에 등록했던 이 번호에서 이 번호로 보내는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된 건데 저한테 문자가 왔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고, 자, 제가 저한테 문자가 온 것을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핸드폰을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보낸 문자 메시지는 제 폰으로 이렇게 날라왔습니다. 자,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문자가 왔고요. 그래서 이 문자가 지금 온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자가 왔었고, 자, 그러면 우리는 34분 프로젝트를 저희가 완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코드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를 저희는 챗GPT로 해결을 할 겁니다.